늘 아내를 구박하던 한 남자.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건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나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침 7시 30분. 68세 순이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2세 남편 만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만석이 신문을 탁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밥이 왜 이렇게 늦어? 8시에 나가야 하는데. 순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금방 차려드릴게요. 미역국이 좀 더 끓어야 해서. 매일 똑같은 소리야.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만석이 밥을 한 숟가락 먹고는 다시 불평했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가 왜 이렇게 짜? 제대로 못 담그나? 다음엔 소금을 덜 넣을게요. 순이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엔? 지금 당장 먹어야 하는 건데 다음엔 무슨 소용이야. 순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만석은 친구들과 동네 정자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만석이 형, 부인이 참 내조를 잘하시네. 항상 집이 깔끔하고. 만석이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런 게 여자 일이지. 나는 평생 밖에서 돈 벌어왔으니까. 요즘은 남자들도 집안일 많이 도와준다던데.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젊은 사람들 얘기고. 우리 때는 역할이 확실했어. 남자는 밭길, 여자는 집안일. 만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간 집에서는 순이가 혼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움켜쥐며 아이고 하고 신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만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밥 했어? 네. 금방 차려드릴게요. 항상 같은 대화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만석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신의 부인 만났는데 자기 남편이 설거지도 해준다더라. 웃기지 않아? 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웃겨요? 남자가 설거지를 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거지 뭐.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죠. 식사 후 만석은 TV 앞에 앉았고 순이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순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찬물에 빨갛게 된 손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목소리 내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45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어느 날 밤, 순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야,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만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목이 좀 아파서. 감기 걸렸나? 내한테 옮기지 말고. 그 다음 날도 기침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보, 기침이 멈추지 않아요. 병원에 가볼까요? 무슨 감기 때문에 병원까지. 돈 아깝게. 약국에서 기침약이나 사 먹어. 순이는 혼자 약국에 가서 기침약을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2주 후, 순이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밥맛도 없어 보였죠. 밥을 왜 이렇게 조금 먹어? 입맛 없어? 네, 좀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먹기 싫어도 먹어야지. 만석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한 달 후, 화요일 오전, 순이가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으아악. 이웃집 아주머니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순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만석은 그 시간 친구들과 목욕탕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만석 씨, 저 옆집 김 사장입니다. 부인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뭐라고?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만석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제 아내가, 김순이가 어디 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남편입니다. 지금 검사 중이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검사 결과 폐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만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폐암이라니. 우리 아내는 담배도 안 피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걸릴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그럼 치료하면 되죠? 의사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차기입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도 많이 진행됐고요. 그럼 얼마나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만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순이. 만석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찾은 순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깨어났구나. 괜찮아? 많이 아파요? 순이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치료 잘해주신다고 했어. 만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여보, 미안해요. 집안일 제대로 못해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어디 있어. 밥도 제대로 못 차려드렸는데.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순이는 이미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만석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병실 복도를 걸으며 만석은 처음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아내 없는 집, 상상할 수 있나? 누가 밥을 해줄까? 누가 빨래를 해줄까? 누가 청소를 해줄까? 아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어줄까? 45년간 함께했던 사람, 45년간 곁에 있던 사람, 45년간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석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이야, 아침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먹어야 기운이 나지. 만석이 직접 죽을 떠서 아내 입에 넣어줬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뜨거워? 아니에요. 고마워요. 순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밥을 해야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가도 태우고 밥을 지으면 설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음 알았습니다. 집안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빨래를 하다가도 순이가 생각났습니다. 매일 이런 무거운 걸 들어올렸구나. 청소를 하다가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이 넓은 집을 다 치웠구나. 2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여보, 고생 많이 시켰죠? 순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고생만 시켰는데. 아니에요. 여보가 돈 벌어와서 애들 키우고. 순이야. 만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한테 미안했어. 왜요? 늘 짜증내고, 늘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했어.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행복했어요. 행복하긴. 내가 언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다고. 여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행복했잖아요. 하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건 자신뿐이었다는 걸. 3개월째, 순이는 이제 거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이 매일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순이야, 나 잘못했어. 평생 잘못 살았어. 순이가 작은 손짓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당신이 다시 건강해진다면.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화내지 않을게. 집안일도 내가 할게. 당신한테 고맙다고 매일 말할게. 순이의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다고. 매일 말할게. 여보. 순이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만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날 밤, 순이는 만석의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순이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집안일도 잘하시고 사람들의 조문을 받으면서도 만석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아무도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가니 순이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 붙은 메모지. 여보, 좋아하는 멸치볶음 만들어뒀어요. 짜지 않게 했으니 많이 드세요. 만석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순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자신, 밥도 제대로 못 짓는 자신, 빨래도, 청소도, 모든 게 서툴었습니다. 45년 동안 아내가 혼자 다 했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깨달음은 늘 늦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은 순이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도 여보가 화를 냈다. 밥이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계속 화를 냈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여보도 힘들 것이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것이다. 이해하자. 1998년 7월 22일. 여보가 또 김치가 짜다고 했다. 나는 짜지 않게 담갔다고 생각했는데 내 혀가 이상한가 보다. 다음엔 더 싱겁게 담가야지. 2003년 12월 1일. 오늘 정말 힘들었다. 허리가 너무 아픈데 여보는 모르는 것 같다. 말해봤자 잔소리라고 할까봐. 그냥 참자. 2010년 6월 10일. 결혼 30주년인데 여보는 기억 못하는 것 같다. 괜찮다. 나만 기억하면 되지.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2018년 9월 5일. 요즘 자주 아프다. 병원에 가고 싶지만 여보가 돈 아깝다고 할까봐 조금 더 참아보자. 2023년 1월 20일. 기침이 계속 난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여보 앞에서는 아픈 티 내지 말자. 걱정할까봐.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자신에 대한 걱정과 이해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글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며칠 뒤, 만석은 순이의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야, 나 왔다. 바람이 살짝 불어 국화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당신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말들. 이제야 하는 고백. 하지만 더 이상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석의 울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존재는 없습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도, 늘 해주는 일도 모두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후회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가 평생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